일단 뭐 우리 수업에서 만났으니까 두 번째 만남인 건데 숙제를 일단 풀고 혹시 채점까지 한 사람? 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질문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화학의 유용성부터 11페이지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11페이지 하고 그러면 16페이지도 숙제였죠? 16페이지에서 질문 너무 쉬웠나? 저 1차 시는 17페이지는 숙제 아니었나요? 맞죠? 여기서 수업 시간에 아마 한두 개 풀었고 나머지가 숙제였는데 질문 있나요? 여기서? 17페이지 그다음에 개념 완성하기가 숙제였는데 여기 없어? 질문이 있어요 일단? 없어요? 넘어갈 때? 그러면 저번 시간에 뭘 전까지 했어? 그치? 원사량까지 했는데 26페이지 화학식량부터 조금 정리하면서 뭘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애들 다 안 왔었는데. 아 그리고 원래 3시간 수업이면 1시간하고 10분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당분간만 중간에 한 번 쉴게요. 그리고 대신에 수업을 5분 일찍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1시간 그러니까 반 정도 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1시간 반 하는데 조금 5분만 일찍 끝내는 걸로 2번 안 쉬고 1번 쉬는 걸로 할게요. 이유는 9명까지 수업할 수 있거든요. 한 타임에. 근데 그 국어 보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1명 정도 오버될 수가 있어가지고 5분만 일찍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약간 겹칠 수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한번 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 중수업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은 1단원이 끝나면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아주 짧게. 그래서 오늘 1단원 다 끝나거든요. 오늘 끝나고 1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 확인하는 거 한번 볼게요. 뭐 엄마한테 이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보고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학식량부터 자, 원자량 우리 수업할 때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바로 원자량이었죠.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말은 실제 질량이라는 말과 어때? 다른 말이죠.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실제 질량을 쓰면 그 값이 너무 작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 그랬어. 그래서 실제 질량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상대적인 값을 쓰더라. 자,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게 누구였지? 어떤 원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원자량을 정했죠? 탄소였죠.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 질량수가 12짜리였어요. 자, 이 원자 번호가 어서 들어. 분명히 숙제를 질문을 받았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넘어갔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에 원자량의 기준이 탄소였는데 자, 원자 번호는 우리가 뭘 가지고 매긴다고 했었더라? 양성자수였죠, 그렇지? 그럼 이 질량수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였어. 원자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왜 전자는 안 더해주더라? 질량이 어때서? 너무 작았죠?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1로 놨을 때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 전자가 1837개가 모여야 얘네들 질량 하나하고 어떻다? 같다. 근데 모일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 질량 안 따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만 따질 것인데 실제 질량으로 따져요? 아니면 그냥 개수로 따져요?
개수를 따지는 거였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바로 요 질량수였는데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자, 왜 하필이면 탄소예요? 과거에는 산소가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왜 산소가 아니고 탄소를 쓰느냐? 산소는 동위원소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정확하게 16이라고 얘기하기에 부정확하다 그래서 그치? 동위원소가 뭐였더라? 혹시 기억나나요?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어떤데? 같은데 뭐의 수가 다른 거? 중성자 수의 수가 다른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죠? 성질은 어떨까? 둘이 성질은 같은데 뭐가 다르죠? 질량만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해요. 물론 성질이라고 해서 화학적인 성질은 같은데요. 물리적인 성질은 약간 다를 수 있어. 뭐냐면 중성자 수의 개수하고 양성자 수의 개수는 원자 번호가 10번 정도까지는 1대1이에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같아. 그런데 원자 번호가 11번이 넘어가고 자, 양성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보다 더 커져. 1.5에서 2까지도 가요. 왜 중성자의 비율이 더 많아져야 되냐면 양성자가 너무 많으면 걔네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하죠? 플러스극끼리 서로 뭐하죠? 밀어내잖아. 청력이 작용하죠. 정전기적 청력이 작용하는데 그 힘도 어떻게 돼?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중성자의 비율이 어때야 돼? 더 높아져야 돼요. 중성자가 양성자를 잡아주는 그 힘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강한 핵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강한 핵력. 자, 양성자가 하나 있는 경우가 바로 수소의 케이스였잖아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도 1이야. 얘는 중성자가 없었어. 왜 중성자가 없어도 되냐? 그냥 양성자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변에 원래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운동이 좀 느려지다가 양성자 가까이 가게 되면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붙들리게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인 전자가 붙들렸어. 이제부터 수소예요. 더 이상은 전자가 못 붙죠. 왜?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버리니까.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 끝. 얘가 바로 수소고 얘는 중성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물론 그런데도 중성자가 있는 수소도 있긴 하다 그랬죠. 양성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성자가 와서 팍 붙었어요.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처럼 원자의 중심,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이 힘,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강한 핵력이라고 한다.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꽉 잡고 있어요. 중성자가 있으면 이때부터는 누가 더 결합할 수 있냐면 양성자가 결합할 수 있어요. 양성자 하나 더 붙을 수 있어. 즉 원래 수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그냥 양성자가 붙을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누가 먼저 붙고 중성자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양성자 붙을 수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중성자 안 붙었다 쳐. 여기까지 있어. 근데 마이너스인 전자가 와서 붙었어. 이게 없다고 치고 지울게요. 물 썩었나? 조금 더러워요. 거의 중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썩지는 않았겠지 설마. 지금 학원에서 다른 수업 현강으로 지금 하나 여기 물리나 다른 과목 듣는 사람 동시에. 그럼 여기 학원이 처음이다. 전부 다 처음이야? 아 그래요? 보원이는 물리 듣지 맞지? 물리 그러면 현장 강의했어요? 아니면 줌 했어요? 줄서 하고 끝났죠. 아 그렇구나. 이게 풀린 게 1월 4일 밤 12시부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아예 집합금지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지금 계속 비워져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근데 지금 옆에 학원이랑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이 약간 많이는 없고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 있어. 그럼 얘도 수소는 수소야. 원자번호 1번이 수소죠. 질량수는 입자리인 이런 애를 중수소라고 해요. 그냥 수소하고 비교하면 자, 성질은 같은데 뭐만 다르다? 질량만 다른 그런 수소가 되는 것이고 아까 자, 여기서 중수소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중성자 붙었는데
얘는 이제 수소가 아니죠. 원자번호 몇 번이래요? 2번이 헬륨입니다. 질량수 얼마짜리? 3짜리. 사실은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같아야지 좀 안정해요. 중성자가 일단 전자 몇 개까지 붙을까? 하나 붙었어. 아직까지 플러스 1이겠죠? 전자 하나 더 붙을 수 있죠? 이제 헬륨 원자가 되는 건데, 그치? 근데 만약에 전자 붙기 전에 자, 여기까지 있었는데 중성자 하나 더 붙었어. 그러면 양성자끼리, 자 지금 중성자끼리 강한 핵력이 더 크게 작용하니까 더 안정적인 핵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핵이 자 뭐 양성자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걸 핵 분열이라고 하는데 핵 분열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 이런 애가 더 안정적이냐. 질량수가 얼마짜리? 4짜리 헬륨이 더 안정적인 녀석이고, 우리가 그래서 헬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화학에서는 다 질량수 4짜리 나와요. 3짜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네, 이제 화학 수업. 네, 화학 수업 듣는데. 네. 정민이? 정우요. 아, 정우. 자, 그래서 지금 원자량 얘기하면서 질량수 얘기하면서 양성자, 동성자 비율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둘의 비율이 어떤지 10번까지는 같을 때 가장 안정하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중성자 수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의 1대1이야 10번까지는. 그 넘어가는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뭘 줘요? 질량수를 주니까 얘 빼기 얘 주면 그냥 중성자 수 나오니까 중성자 수를 외우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늦게 온 친구를 위해서 원자량 정원 시간에 하긴 했는데 뭘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다. 탄소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탄소는 동위원소의 비율이 적어요. 자, 이 전에는 5를 우리가 원자번호의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산소라고 얘기하면 원자번호 8번에 질량수 16인 애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산소는 17짜리도 있고요, 18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어떤 애들? 다른 애들이 존재하고, 이런 동위원소의 비율이 탄소에 비해서 어떤 편이냐면 더 높은 편이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원자량을 정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는 존재 비율을 가지고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해서 소수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번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CL 같은 경우에는 35.5야 원자량이. 자, 소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동위원소까지 평균값을 구해준 거라고 그랬었죠. CL의 경우에는 자, 질량수가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 그럼 자,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질량수를 얘기할 때 35라고 할 수도 없고 7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얘는 그냥 35, 얘는 37인데 만약에 원자량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평균값을 나타내야 돼. 얘가 75%, 얘가 25%예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35짜리가 몇 프로? 75%. 100분율 곱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35.5가 나와요. 그래서 원자량이 이렇게 소수로 나오는 경우는 동위원소들이 비율이, 얘는 상대적으로 35보다 37의 비율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35.5라고 하는 꽤 큰 소수가 나오는 건데, 산소 같은 경우에도 꽤 큰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동위원소의 비율이 높은 애들을 기준으로 쓰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누구를 쓴다? 탄소. 탄소는 상대적으로 동위원소의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하면 실제로 12.00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5.5나 산소보다 동위원소의 비율이 적어서 우리는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원자량으로 와서
시간이잖아요. 벌레 하나만 보여줘 볼게요. 빨리 안 나와서. 이게 물 칠판이 여러분들 건강에는 되게 좋아. 왜냐면 가루가 안 날리거든요. 별 거의 안 날려요. 근데 이게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 안 말리고 쓰면 글씨가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말리고. 그냥 분필로 하면 빨리빨리 지우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루가 진짜 심하게 날려요. 에어컨 이런 데 까보잖아. 필터 그럼 막 분필 색깔이 막 있더라고. 저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우리 코하고 입으로도 다 들어가는 거지. 물론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자, 질량수 12짜리인 탄소를 기준으로 얘하고 우리가 질량수를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탄소는 10인데 질량수가 수소가 있어. 수소는 질량수가 1이었죠. 그럼 질량수가 몇 분의 몇이에요? 12분의 1이었지. 그럼 질량수 11짜리 탄소의 원자량을 우리가 12로 정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원자량도 똑같이 질량수의 12분의 1이면 원자량도 똑같이 12분의 1에서 그냥 수소는 원자량도 얼마로 얘기한다? 1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냥 선생님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죠?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이유는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죠. 그치? 질량수가 진짜 그냥 12, 1인 애들은 원자량도 12, 1 그냥 끝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문제 풀 때는 그냥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거의 어떻다?